여보세요? 네, 김수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네, 예, 기자회견 있었나요?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기자회견 있었습니다. 그 왜 또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할까요? 그게 안철수 대표의 특기잖아요. 월요일 날 하면 안 되나? 네. 월요일 날 아, 하면 안 되나? 아마 이 코로나19 브리핑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피해서 피해를 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전에 어디서 브리핑 네. 하는 것 같던데? 안철수 대표가요? 아니, 예. 정부에선가? 예, 정부에서 했습니다. 근데 뭘 피해를 겹치기로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네? 제가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아, 대구시와 경상북도랑 겹치지 않아서 안 대표가 속이 깊구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뭐래요, 기자회견. 아직 보도를 제가 못 봐가지고. 네, 제가 한 20분 전에 보도 기사를 썼는데 네, 일단 대구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네. 근데 코로나 종식 전에 대구를 떠나게 된 거는 좀 죄송하다. 그렇지만 총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총선 끝나고 나서 다시 대구에 와서 의료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서울 돌아간 다음에 자가격리 들어간다면서요. 예, 자가격리 들어가기로 밝혔는데, 네, 사실 그 방호복을 다 입고 있어서 그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안 대표랑 또 국민의당 관계자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쨌든 국민 정서상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 서울 돌아가서도 2주간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오늘 올라갈 때도 승용차를 타고 올라갔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 대구 지역에 안철수 하면 네, 사공정규 그렇죠. 의사 예, 대표적인 친안철수 인사잖아요. 예, 이번에 같이 행보를 했나요? 예. 사공정규 동국대 의대 교수이자 국민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이죠. 아, 그래요? 사공, 사공정규 위원장도 3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의료자원봉사활동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사공정규 교수는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평일에는 그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동국대 병원에 출근을 하고, 경주는 주말에는, 경주 동국대 병원. 네. 주말에는 의료자원봉사활동을 본인은 계속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네, 인터넷에 한때 올라온 글이 네, 안철수가 거기 가서 네, 진료는 하지 않는다. 네, 환자 근처에도 안 간다더라.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어땠었나요? 나오는 얘기. 그건 다 거짓입니다. 예, 어떻게 알아요? 개코. 저희가 취재원들 가운데 그 네, 대구 동산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분들도 계시고, 네, 저희가 안철수 대표의 진료 활동을 좀 여쭤봤어요. 그리고 네. 간호사들과 또 노동조합도 거기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의사분들 말고도 간호사 그리고 지원 인력들까지도 안철수 대표랑 같이 활동을 했었고, 환자들 곁에도 안 간다. 이런 이야기는 근거 없는 이야기다. 라는 걸 종합해서 들어보면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죠.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치 예. 얘기는 안 나왔었나요? 네, 그 정치 얘기를 살짝 기자들이 질문해서 꺼냈는데, 네, 질문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정치나 선거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음, 그래서 조만간, 다른 통로를 통해서 선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는 하겠다. 이렇게 안 대표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본인이 밝힌 입장문을 보면 정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입장문이 나왔어요? 네, 본인이 작성했던 입장문을 네, 읽었거든요. 그 중에 뭐 몇 가지가 정치적인 행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네. 음,
제가 좀 의미 깊게 봤던 부분은 안철수 대표가 제일 강조했던 게 한 세 차례 정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네. 대구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빛을 발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안철수 대표가 이번 총선 때 어떤 층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지 분명히 좀 드러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분명히 드러났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네. 미래통합당을 찍기는 애매하고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실망한 지지층, 네. 특히 대구를 향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그 투표 결과만을 놓고 뭐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상당히 좀 눈살 찌푸리게 만들었던 이런 발언들에 대한 좀 돌려까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너무 과잉 해석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리고 별말 없는 몇 것 가지, 같은데. 네. 몇 가지 의제는 제시를 했어요. 네. 예, 첫 번째가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뭐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국민의당 이번 총선 때 국민의당에서 비례 공천을 하고자 하는 그 네. 후보군들이 아마 현장 전문가들이 되지 않을까. 근데 현장 하면 정치 현장은 네. 지역구인데 네.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면 지역구에 후보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한 가지가 이 부분이 그 과학적인 사고와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런 대목이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좀 암울한 내용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히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지고 코로나도 대응하고 네. 또 우리 국가의 체계도 이렇게 사실에 기반해서 과학적인 사고로 국가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이 일에 앞장서겠다. 요 이야기를 남겼어요. 자신이 예. 과학자다 이거를 강조하는 건가요? 그렇죠. 과학자이자 본인은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 네. 예, 요걸 강조했죠. 예. 예. 어쨌든 간에 오히려 이번에 예. 보면 언론 노출이나 예. 메시지 이런 게 2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많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본인한테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시민들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 네. 안철수 지지자로 보이는 한 30여 명 시민들이 오긴 했었는데 일단 동산병원이 감염병 지정병원이다 보니까 네.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서 안 대표가 그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직접적인 액션들은 좀 많지는 않았고요. 다만 뭐 지역에서 그 시민사회나 또는 시민들을 만났을 때 일단 안 대표가 긍정적인 점수를 받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안철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지금 대구의 이제 확진자 증가 추세는 꺾이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오늘 공시 기준으로 대구의 추가 확진자가 41명이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완치자가 확진자보다 많은 지가 지금 3일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치자가 확진자보다 많은? 예. 그러면 확진자 수도 줄고 있는 건가요? 뭐 누적 확진자 수는 줄지 않지만 완치된 사람을 제하고 나면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고 봐야죠. 네네. 예, 지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숫자는 줄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지금 이제 대구 지역의 이슈는 이번 한 주 동안 한마음 아파트였거든요. 그렇죠. 네. 한마음 아파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며칠 동안 나온 얘기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한마음 아파트에 입주를 했고 그것을 거를 수 있었는데 대구시라든지 이 당국에서 뭐 결탁을 했다거나
예. 아니면 방조를 해가지고 예. 그 상황을 막지 못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정말 미친 소리죠.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조직적으로 입주한 건 맞나요? 조직적으로 신천지 교인들이 입주해 있는 교인들이 네. 한마음 아파트가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아름아름해서 입주를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입주하기 전부터 신천지였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치고 들어간 건 맞아요? 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마음 아파트가 140세대 정도 거주할 수 있거든요. 140세대? 예, 140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데. 140명이요? 예, 그렇죠. 140명이죠. 그 한 집에 몇 평 정도예요? 한 집이 12평 정도 됩니다. 12평? 네. 12평이면 뭐, 1명, 이케아 2명, 뭐 이렇게 살아요? 12평인데 2명 또는 3명이 살고 있거든요. 아, 좀 좁은데, 12평이 치고는? 네.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공동생활을 해야 돼요? 예, 무조건 공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그 한 달 임대료가 굉장히 싸죠? 네, 한 달 임대료가 5만 원 정도죠. 네. 그러면 그 2명, 3명이 한 집에 살면 같은 회사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방 배치를 받는 건가요? 이게 입주 과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여성 근로자 전용 임대 아파트인데 만 35세 미만의 그 여성들이 대구에 살고 있지 않은 타 지역에서 온 여성들이 대구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입주 요건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이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의 이전 주소지가 대구가 아닌 타 지역이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고, 그런데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의 시점이 일괄적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모두 입주하고 2년 뒤에 모두 한꺼번에 나가고 이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입주해 있던 사람들이 방이 비면 여기에 입주 신청했던 대기 순번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한 명씩 입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리가 비어서 신청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입주 심사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여기에 입주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먼저 들어온다. 예, 그렇죠. 아르마르, 여기에 값도 임대료도 저렴하고 무엇보다도 신천지 대구교회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아, 가까워요? 네, 그 직선거리로 2km고 걸어가게 되면 한 40분 정도 걸어가면 되고, 대중교통으로는 10분 정도 이동하면 신천지 대구교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들에게는 장점이 있죠. 그에 반해서 다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교인이 아니라면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 정도고, 단점을 꼽으라면 일단 통금 시간이 있어요. 12시. 그러니까요. 12시까지 들어가야 되고,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못 자는 건가? 그렇습니다. 뭐 아예 12시를 땡 하고 넘어서면 못 들어갑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술을 안 마셔요?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 이렇게 좀 마음 놓고 마시려면 집에 통금이 있으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도 있어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여기 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아예 잘 수가 없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아, 외부인이 못 들어간다? 네, 외부인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아파트가 지은 지가 35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낡은 아파트죠. 그렇죠. 네, 게다가 최소 2명과 같은 아파트, 같은 집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 아파트는 대구시에서 지었었던 건가요? 옛날에? 그렇죠. 대구시에서 지었고 1985년에 지었는데 이걸 대구시 종합사회복지관이 관리 주체가 돼서 그 입주와 퇴소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입주할 때에
예. 종교 조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예, 종교 조사를 한 건 사실이고 이걸 입주할 때요? 아니면 입주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을 상대로 한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입주할 때에 조사를 한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입주 지원 서류를 제출하고 네. 이 서류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입주 상담을 하는 절차를 가지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입주 서류를 제출한 단계에서는 종교조사가 없었고요. 상담을 하는 단계에서 그 종교가 있는지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묻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입주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이 아닌 비교인과 인터뷰를 해봤을 때 그때 네. 종교를 묻는 것이 신천지를 받기 위해서 종교를 묻는 게 아니라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명이 또는 3명이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종교가 서로 다른 사람일 경우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막기 위해서 종교 유무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집에 2-3명 사는데 종교가 한쪽은 엄청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한쪽은 불교인이고 그렇죠. 뭐 이러면 좀 불편할까봐 좀 따로 배치하겠다. 그 신천지 신도 중에 자기가 신천지다라고 밝힌 사람이 있었나요? 없죠. 신천지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종교 조사를 할 때 학교에 입학하거나 군대에 들어가거나 해도 종교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무교 이렇게 적죠. 그래서 실제 종교조사한 데이터를 확인하더라도 대구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이렇게 적은 것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적지는 않을 거잖아요. 기독교라고 적지. 그렇죠. 불교 쪽에서도 자기가 조계종 이렇게 쓰진 않죠, 보통은. 그렇죠. 뭐 태고종인지 천태종인지 이런 걸 적진 않잖아요. 네, 그건 쓰면 TMI처럼 돼서. 그렇죠. 불교에도 종단이 14개의 종단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원불교도 제외하고. 그건 제가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집에 가정조사 이런 거 하면 그러니까 불교 이렇게 쓰는데 어떤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불교가 아니고 천도교거나 뭐지 그 남묘호랭신교인가요? 그 일본의 창가한테 SGI SGI인데 그거는 또 쓰면은 좀 이렇게 논란이 되고 낙인 효과가 있으니까 그냥 얼버무리기식으로 불교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신천지는 자신들이 기독교라는 그 정체성이 있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기독교라고 썼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생각은 좀 들었겠다. 조사를 해보면 이 아파트에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지? 이런 생각은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신천지 교인들이 이번에 나온 확인된 신천지 교인들 중에 입주민들이 무교라고 적은 분들도 있었어요. 아, 신천지 신도인데도 무교라고 적은 사람도 있었어요? 아, 그건 또 속인 거네? 이거는 뭐 속인 거는 맞죠. 근데 한편으로 저는 좀 의문이 종교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오히려 종교조사를 지금 종교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했는데 뭐 신천지를 받아들였다. 또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뭐라 그럴 것이고. 맞아요. 근데 해도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의 종교를 굳이 알아야 되나? 그래서 그 종교조사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필수적인 기입 요건이 아니었어요. 아, 필수 요건은 아니고? 이미 입주하기로 입주 조건은 충족시키고 입주하기 전에 상담을 하는데 종교가 어디세요? 라고 묻고 지금 비어있는 방이 예를 들면 방이 한 칸만 비었을 때 그리고 방이 3칸이 동시에 비었을 때 입주 대기 순번에 있던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종교가 어디세요? 저는 종교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같이 종교가 없는 곳에다가 방에다가 배치해주기 위해서 였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
그래서 무교라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던 게 신천지 교인들 가운데서도 네. 종교와 관련해서 꼭 야, 너 종교 어디야? 물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물었던 건 아니었던 거죠. 아, 그렇겠죠. 뭐 복지관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한 번씩 체크하면서 물어본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같이 사는데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인 사람과 아닌 사람이 같은 집에 살고 이런 사례도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비교인은 자기가 교인하고 사는지는 잘 몰랐을 거고. 예, 전혀 몰랐죠. 이게 또 그 내부에서 또 새로운 갈등으로 떠오르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비교인 입주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밖에서 제가 인터뷰했던 입주자도 그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가족까지 전화가 와서 혹시 너 신천지냐? 아, 너도. 그런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서 상당히 이후에 이곳에 계속 살 수 있을지 어떨지. 그렇겠네요. 그 교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입주자 중에? 입주자 중에 교인의 비율이 약 3분의 1. 3분의 1? 그 다수는 아니네요? 다수에 가깝죠. 아니, 비교인이 3분의 1이에요? 교인이 3분의 1이에요? 비교인이 3분의 1입니다. 아, 그럼 신천지 신도가 3분의 2다. 예. 제가 잘못 이야기했죠. 예. 그 비교인 입장에서는 좀 심상치 않은 그런 기미를 평소에도 좀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가 그 다들 직장이 비슷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리고 서로 같은 직장에서 뭐 이렇게 기숙사처럼 들어온 곳이 아니고 게다가 서로 직장이 다르니까 이 웬만해서는 그 서로 간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걸 되게 엄격하게 했다고 해요. 의심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이런 사례는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제가 인터뷰했던 입주민 같은 경우에 본인은 여기에 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친구도 없는데 아니 뭐 입주민들 막 한 4-5명씩 같이 모여서 삼삼오오 다니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걸 보면서 좀 부럽기도 했었다 당시에는. 저렇게 같이 입주민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같은 신천지 교인이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구에 이제 한마음 아파트 같은 아파트가 많이 있나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거의. 좀 생각나는 것은 오히려 이런 아파트들을 물론 지금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공동생활을 하게 돼 있지만 이런 것들 좀 개선을 해서 통금 시간도 없앤다거나 그런 좀 노동자 주거 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임대 아파트를. 맞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는 이거 하나뿐이고요.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는 있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도 그 아파트 수가 많은 편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마음 아파트는 이렇게 오래된 시설에 여성들을 위한 주거시설, 여성 노동자 주거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천지 교인들이 아름아름 와서 거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워낙 시설이 안 좋다 보니까 대구시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던 거예요. 홍보를 안 하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원래 입주하고 있던 사람이 소개시켜주는 방식으로 신청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3분의 2나 거주하게 된 가능성을 갖게 된 거죠. 이러한 시설이 아주 개선되어 있고 여기에 추첨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가운데 추첨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홍보도 잘 되어 있었으면 더 많은 신청자가 있었을 거고 특정 종교를 가진 집단이 다수 거주하게 되는 일도 사실 거의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홍보를 열심히 안 한 건 시설이 노후해서 대구시나 이쪽에서도 그렇게 추천하기 쉽지 않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맞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버려둔 거죠. 그렇죠. 지금 저도 이제 구미에 개나리 아파트라고 뭐 한마음 아파트랑 같은 성격의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예. 근데 뭐, 글쎄, 뭐 좀 약간 처치곤란한 그런 아파트? 예. 뭐 이 정도 취급을 받고 있죠, 지역사회에서. 예, 맞아요. 네. 저희가 또, 제가 이쪽 그 한마음 아파트 주변을 잘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유스민 사무실이 그 한마음 아파트와 같은 관리구역인 대구시 종합복지관 네. 내에 있었거든요. 예전 사무실이. 예, 예전 사무실이. 그래서 그 예전 사무실로는 신천지 신도들 그리고 신천지 관련 단체들이 자주 찾아왔었어요. 아, 신천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요? 예. 뭐하러? 그 세계평화광복이라고 HWPL 네. 이만희가 대표로 있는, 네. 그래서 평화대축전 행사를 하는데 네. 참석을 해달라. 그리고 취재를 해달라. 네. 뭐 참석을 못하면 보도를 해달라. 네. 그리고 신천지 관련된 봉사단체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이번에 이런 봉사활동을 했으니까 보도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정기적으로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했었어요. 그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예. 지금 권영진 시장이 예. 주변에 그 신천지 신도들이 많이 있다. 예. 이 얘기가 계속 보도로 터지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지금 권영진 시장도 좀 정신줄 놓은 거 아닌가? 이거 흥분한 것 같던데. 그렇죠. 네. 교인들이 사실 활동력이 매우 뛰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이 저는 몰계급적이라고 보는 게, 포교할 때 돈 없는 사람한테 포교를 안 해요. 아, 진짜로? 예. 그럼 뉴스민에 찾아갈 필요도 없었겠네. 뉴스민에 찾아올 필요가 없었는데, 그 보도 때문에 찾아온 거죠. 예, 돈 없는 사람한테는 포교를 안 해요. 이 이야기는 신천지 교인들이 주로 접근하고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구 지역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정치인들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개신교인이란 건 사실 첫 선거할 때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고,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팔공산에 구름다리를 건설하는 걸 두고 불교계에서 강하게 반발했었고. 기독교인이라서 네. 그런다고. 예. 그래서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날 때는 모든 종교를 가리지 않고 종교 행사에 가기도 하고, 네. 예, 지지를 받기도 하고, 당시 선거운동을 할 때나 이때는 뭐 어떤 종교든 인지하고 있든 인지를 못하든 간에 대규모 조직된 인원들이 찾아오면 누구나 반기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대응을 놓고 보면 본인이 거기에 너무 과잉 대응하는 게 아닌가. 아니, 정치인들이 그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당연히 누구든 지지하는 사람은 받아들인 것 아니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했으면 네. 깔끔했을 텐데, 내가 안수 집사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네. 좀 없어 보이게 됐죠. 참 권영진 시장 소속 교단이 어디냐. 예.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던데요? 권영진 시장이 원래 서울 노원구에서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네. 네. 그때 소속 교단과 대구에서 다니고 있는 교단이 다른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예. 어디가 순복음이에요? 서울에서 다녔던 교회가 순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구에서는 예장인가? 예. 그게 바뀌었구나, 교단이. 예. 그렇죠. 아니, 그걸 가지고 또 예. 수상 적다고 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 근데 정치인이 뭐 교단 바꾸고 하는 거야 뭐 일이겠어요? 그렇죠. 알고 보면 유불천 신자들이 많은데. 예. 기독교, 개신교 내에서 바꾸는 것쯤이야. 예. 저도 재미난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예. 구미의 전 시장인 남유진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예. 뭐 지역사회에서는 개신교인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교회에 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방문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니는 그런 교인인데, 근데 제가 재미나게 알게 된 것은 그쪽의 집안이라든지 이걸 좀 아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 원래 불교 신자다. 원래 불교 신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유진 전 시장은 네. 반인 반신교잖아요. 그러니까 다신교가 아닌가. 예. 아니면 1.5신교? 예. 유일신은 아니에요. 1.5신을 믿는 사람이었어. 하여튼 그래서 뭐 교단은 이제 권영진 시장이 그 정도로 바꿨다. 뭐 서울에 있을 때랑 대구에 왔을 때 달라진 거 정도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권영진 시장 요즘에 좀 가까이서 본 적 있어요? 예. 어때요? 오늘 봤죠. 지금 오늘은 네. 조금 차분해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페이스북에 지르고 나서 화를 좀 가라앉히셨나? 화를 가라앉히기도 한 것 같고, 그날 저기 언론 브리핑 때 뭐 언론 브리핑을 계속 해야 되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질타를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본인도 좀 자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대구의 확진자 수가 증가세가 좀 둔화하면서 이제는 제정신을 차린 것 같다. 권영진 시장에 대한 두 가지 루머가 서울에서도 들리고 전국 곳곳에서도 들리는데요. 한 가지는 그 관사가 15개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혹시 아세요? 그것도 알죠. 그런 가짜뉴스 때문에 제가 한동안은 너 권영진 편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듣기도 했는데 대구시의 관사가 14채입니다.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관사가. 누구 관사예요? 이게 대구시 서울사무소 그리고 대구시 세종 정보합동청사에 파견 나간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오피스텔, 원룸. 그거는 대구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그렇죠. 근데 대구시가 임대료를 주고 관리하는 관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구시가 돈을 들이지만 대구시 안에 있는 건 아니고 그 출장 나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온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권영진 시장의 집이 10몇 개다, 관사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 뻥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관사 숫자. 그거는 가지고 다른 공무원들도 쓰는 거잖아요. 다른 공무원들이 쓰는 거죠. 그리고 대구 내에 있는 관사의 경우에도 권영진 시장뿐만 아니라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기관장이 쓰는 것도 있고, 출자 출연 기간의 경우에. 그래서 권영진 시장이 본인이 쓰고 있는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한 채입니다. 자기가 살고는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관사에 사는 거는 논쟁의 여지는 있을 수는 있겠는데, 특히 관사가 없는데 막 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남경필이 관사 안 쓰던 거를 다시 들어가서 썼단 말이죠. 왜 그건 가만히 있고 권영진한테만 그러나? 권영진이 갑자기 되게 만만한 이미지가 돼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좀 이런 거 가지고 공격하는 건 치졸하고 쪽팔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권영진 시장이 오늘에서야 그 긴급 생계자금, 생존자금 관련한 예산을 정부 예산과 관계없이 대구시의 예비비랑 다른 비용들을 예산안을 다시 재편성해서 2천억 정도를. 원래 기금도 있지 않나요? 지자체에? 재난 안전기금도 있고 그리고 예비비도 349억 정도가 있고 그리고 여러 예산들을 항목을 바꿀 수 있잖아요. 편성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근데 이 부분을 오늘에서야 사실 쓰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오히려 저는 뭐 정당한 비판, 옳은 비판을 하려면 왜 이제서야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직접 지원 자금을 편성하겠다고 했냐. 한 10여일 전부터 대구 참여연대가 이 축제 같은 거 행사 취소하고 그 예산을 바꿔서 시민들에게 지원해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뭐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니 아니면 관사가 14채니 이런 이야기 때문에 권영진 시장이 진짜 놓치고 가는 부분, 정책적으로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치는 거죠. 그거는 납득하기 어렵네. 왜 진작에 좀 풀지.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맞네요. 그러면 권영진이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예. 중앙정부에 돈 달라고 찡찡거린다. 예. 이 비판은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맞는데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루머가 더 있는 게 권영진이 대구에 살지 않는다. 예, 그 다른 데 살면서 출퇴근한다. 이런 루머가 있어요. 그 루머는 참 지난 지방선거 때 그 자유한국당 내부 경선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네. 누가 제기했지? 이재만이 제기했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소문의 진원지가 미래통합당 내부라는 거. 예, 내부였죠. 경선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권영진 보고 한 도시에 산다는 데라고 즐겨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래통합당 지지자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소문의 근원은 미래통합당이고. 그렇죠. 이게 자꾸 휘말려. 안철수도 그런 게 안철수 MB 아바타론 그거를 처음 퍼뜨린 사람이 너는 꼼수다라고 친박 쪽 팟캐스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칭 민주시민이라는 사람들이 미래통합당 쪽에서 흘린 걸 가지고 그걸 붙잡고 뭐 하는 것 같아 좀. 그러니까 이재만 전 최고위원한테 어떻게 보면 휘둘리고 있는 거죠. 그 사람 지금 감옥에 있나요? 이재만? 예, 감옥에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래서 타지에 살고 있다. 이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관사에 살고 있고요. 네. 대구에 있는 관사에 살고 있고. 그런데 타지에 있는 관사를 돌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권영진? 그건 아닙니다. 타지에 있는 관사들을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그 원룸이고 오피스텔이고 대구에 있는 관사와 비교하면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진이 혼자서 거길 돌고 있는 거지. 투어하고 있는 거지 주말마다. 네, 뭐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영진 시장의 고향이 대구가 아니고 경북 안동입니다. 네. 경북 안동인데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안동을 종종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특히 작년 말 예산안 심의하는 시기에는 시장이 직접 국회도 방문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뭐 동대구역을 나오거나 이런 몇몇 장면들을 보고 부풀려진 측면들이 있었죠. 시장은 사실 주말에도 행사 많이 다니고 해서 물리적으로 다른 지역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권영진 시장이 그 엉덩방아 찍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 대구 일요일에는 조기 축구회도 나가고 공도차로 매일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하는 바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대구에서. 뭐 그렇죠. 단체장들이. 이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안동이라고 해봤자 뭐 대구에서 얼마 안 걸리잖아요. 왕복 2시간 걸리죠. 알겠습니다. 이게 권영진 시장도 물론 억울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본인이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억울함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고 충분히 풀릴 수 있는 거고, 사태 해결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참 또 궁금한 게, 이제 재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면서, 기본소득 본래의 취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걸로 지급을 하자.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대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없다고. 없습니다. 왜 없어요?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 상품권은 있는데 온누리 상품권은 있고 온누리 상품권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대구의 가장 큰 시장인 서무시장도 문을 셔터를 내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을 더 발매하는 거는 발매해서 쓰도록 하는 건 의미가 없고, 게다가 또 한 가지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서울도 비싸겠지만 대구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생활공간들을 봤을 때 인근에 있는 경산시, 성주군, 칠곡군, 뭐 고령군, 그리고 넓게 보면 영천시까지도 대구 시내버스가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상품권을 대구시만 쓸 수 있도록 발행하는 게
과연 이게 효과적이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효과가 없다.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상품권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 안 했다는 거는 좀 저도 예상을 못 했던 지점이라 거의 다 있지 않나요? 다른 지역들은? 기초 시군에는 있죠. 대구에 왜 도입되지 않았는지가 이것도 대구의 정치에 문제가 있으니까 대구 지역은 도입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설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다만 저는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과연 이게 실제 오가는 돈보다 관리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플러스로 더 들어가잖아요. 이게 행정기관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이냐, 긍정적이냐 봤을 때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이재명에 대한 공격입니까? 공격이라면 공격일 수 있죠. 악플 날린다. 자, 하여튼 지금 대구 소식을 전해 들었고,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갈게요. 오십시오. 서울이 더 위험해 지금. 맞아요. 그리고 KBS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KBS는 확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KBS에서 그나마 이제 저는 구관을 출입하고 있어서 근데 신관 쪽에 환경미화 노동자분이 이제 구로콜센터 확진자랑 가족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KBS도 비상 걸렸다고. MBC의 모 PD가 저를 의식한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KBS에 다녀오지 않았냐고. 대구에 다녀왔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 대구에 다녀온 것도 주요 체크로 들어가던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럼 다음 주에 정도는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제작진에게 사전에 문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가지마, 그렇게 나오면 안 가지 뭐. 그 방송국에 안 가지 뭐. 방송국에 전화 연결을 하십시오. 제가 MBC에 한 가지 유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3개는 그리고 우리는. 당분간 못 나가게 됐어요. 왜요? 그 장진영 변호사 나랑 같이 출연하던. 그 양반이 미래통합당 가버렸잖아요. 내가 다시 보면 진짜 놀려주려고 그랬는데. 그 상대가 미래통합당에 가버렸으니 맞은편 패널을 민주당 패널로 해야 되겠다면서 그 김용민 변호사인가? 그 양반을 패널로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개표 당일날은 제가 그 프로에 출연하기로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안 나가게 됐어요. MBC에게 굉장히 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제가 재미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이 비례대표 후보 공모를 받았잖아요. 이 중에 대구 중구에서 작년 재작년 활약을 했던 성매매 여성은 탈세범이라고 단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했던 홍준현 중구 의원이 미래한국당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흘러. 거의 이현주 수준이네.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 안 받아요?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후보인데. 전화가 끊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겁니다. 아니, 이게 참 웃긴 게, 민주당 극성 지지층 집단 중에서 페미니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중에도 페미니스트가 있지만 그쪽 집단에서 그동안 띄웠던 사람이 막 띄우면서 우리도 20대 남성한테 신경을 써야 되고 신경 안 쓰면 하태경, 이준석이한테 다 뺏긴다고 막 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띄웠던 대표적인 사람 2명이 오세라비라고 하는 여성 작가 하고 홍준현이거든. 그 둘이 다 지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가 있다고. 이런 거 얘기할 때 사람 보는 눈 얘기하라고. 김용민이는 김수민이 보는 눈 없다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아, 우리 지금 대구에 그 홍준표 전 대표께서 또 오시기로 됐잖아요. 네. 이거는 내가 틀렸네. 이거 인정. 네. 근데 나는 홍준표가 무소속으로는 출마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네. 내기할 때는. 그래서 경남의 그 창원 성산이나 양산 정도에 그냥 쇼 붙여서 틀어앉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빠꾸빠꾸로 해가지고 대구로 올 줄이야. 그렇죠. 홍준표 전 대표 우리 섭외할 수 있나요? 일단은 요청은 해놨습니다. 아, 요청했어요? 네. 어느 쪽으로? 거기 지금 당도 아닌데. 홍준표 전 대표의 대구 측근에게 요청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 지역구가 가만 보자. 수성을인가요? 수성을이면 민주당에 누가 나가죠? 민주당에는 이상식 전 대구지방경찰청장. 아, 네. 정의당 후보가 있나요? 정의당은 없습니다. 아, 없고. 예. 그 수성을은 지금 미래통합당 공천이 결정이 났나요? 아직 안 났습니다. 17, 18일 날. 네. 그 이인선. 네. 그리고 정상한 두 명이 경선을 치러서 결정이 납니다. 두 사람이 홍준표의 방문에 대해서 태도가 좀 다르나요? 예, 다릅니다. 이인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정계 은퇴해라. 정상훈 후보는 컴온. 예, 정상환 후보는 컴온. 정상환? 예, 정상환. 네. 예. 거기는 홍준표 컴온. 네, 오시라. 네. 근데 이인선은 정계 은퇴해라. 네. 저 이인선 전 그 경북부지사였잖아요. 네. 이 사람이 구미 출신일걸? 예. 옛날에 구미에도 출마하니 많이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네. 공천을 받아서 수성을에 출마를 했는데 네네.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서 낙선했죠. 이인선 씨는 그때 후보로 못 나갈 뻔했죠. 네, 원래 중남구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네. 곽상도 의원에 밀려서 네. 네, 수성을로 갔죠. 그랬는데 네. 김무성이 네. 도장을 숨기고 가버리는 바람에 네. 그래서 그때 도장을 못 찍은 사람이 6명이었거든요, 처음에.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인선이었거든. 아하. 그래서 이인선이 울었거든. 네. 그러다가 김무성이 이인선 도장 찍어준다 그래서 네. 이인선 씨가 오전에 울고 오후에 웃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그랬는데 그래서 도장 받아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갔는데 주호영한테 떨어진 거지.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홍준표가.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나았을 텐데. 네. 제가 옛날에 어디 공식 행사장에서 이인선 부지사를 봤는데 네. 정치에 욕심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딱 관운이 없어 보이더라고. 정치 공직 그 선출직 운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우리 김수민 MC한테 인사를 안 했다면서요? 인사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네. 날 밀었다니까. 왜 길을 막고 있냐는 식으로 내가 그 행사장에 정리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행사장에 정리하는 사람인데 밀면 안 되지. 아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악수하고 돌아다니고 얼굴 팔아야 되는데 웬 젊은 놈이 서서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그걸 민 거 아니에요. 선출직 공직자를. 근데 그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만약에 그 행사장에서 장례 정리하고 있는 노동자로 알았다면 더더욱이나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나의 뒤끝이 지금 7, 8년째 장례를 하고 있어요. 이 방송을 들은 이인선 후보가 사과를 해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치라는 게 안 되려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홍준표 당선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상식 후보가 어쨌든 민주당 대구의 후보들 가운데서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후보고. 근데 홍준표의 라이벌은 민주당이 아니라 미래통합당 후보 아니에요? 그렇죠. 홍준표와 미래통합당 후보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서로의 표를 아주 절묘하게 갈라가버리면 이상식 후보의 경우에도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도 참여했었고 근데 뒤로도 활동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이상식 오히려 묻힐 것 같은데
묻힌다면 홍준표가 이길 거고, 네. 이상식 후보가 묻히지 않는다면, 존재감을 드러낸다면, 이상식 후보가 이길 거고. 아니, 저는 뭐 이상식 후보는 3등 밖으로 밀리지 않을까, 2등 안에 못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 대결이 미래통합당 대 무소속 홍준표 이렇게 진행되면, 네. 예, 이상식이 오히려 밀려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네. 그리고 궁금한 거는 홍준표가 오는데, 네. 홍준표 혼자 있을 거냐, 무소속 연대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홍준표 전 대표도 이미 그걸 시사를 좀 했고요. 네. 이미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한 분들이 2명 나왔습니다. 무소속 출마자 중에 홍준표랑 붙을 사람이 누굴까요? 달서구 갑의 곽대운 의원, 수성구 갑의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 대표와 같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경북 지역에도 있지 않을까?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안동에서 무소속으로 애초에 출마했던 권오을 전 의원이랑 그리고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권태기 전 의원, 이렇게 무소속 단일화를 이야기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거든요. 거기 무소속 단일화는 같은 지역구 내에서 단일화인 거고. 예, 그렇죠. 네. 혹시 강석호 의원 출마하나요? 아직까지는 뭐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강석호도 홍준표랑 가깝지 않나? 멀지는 않죠. 가깝진 않아도. 홍준표가 대선 후보일 때에 강석호가 좀 중책을 수행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맞아요. 백승주도 홍준표랑 가깝지 않아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하여튼 그 무소속 떨어진 현역 의원들이 홍준표하고 몇 명 손을 잡지 않을까. 이런 또 예상을 해보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하려면 이번 주에는 오셔야 되는데. 예, 갈 거예요. 예. 대구에 그나마 홍준표 때문에 조금 재미가 있어요.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여기까지 일단 통화로 오늘 진행을 해봤고요. 네. 예, 천집장 또 수고하셨고,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수라 발발타.